네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Exponential Family라는 거를 알아볼 건데요. 특히 이 베이지안 접근 방식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. 자,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밸리드한 probability distribution들은 엄청나게 많아요. 그렇죠? 근데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특별한 그런 프로퍼티들을 가지는 이러한 디스트리뷰션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관찰함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모델을 추정을 하게 될 텐데, 그렇게 추정된 모델로 또 주어진 어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인퍼런스를 수행을 해야겠죠. 이런 데 연관되어 있는 오퍼레이션들이 상당히 간편하게 계산이 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. 특히나 이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인 경우에 가우시안은 가우시안끼리 곱해도 결과적으로 가우시안 폼이 나오고, 이 가우시안들을 막 쪼개도, 그러니까 어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항상 가우시안으로 정리가 됐었죠. 아주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관점에서 이 프로베빌티 디스트리뷰션을 막 이제 가져다 쓸 때, 그때 필요한 한 세 가지 정도 이 조건들이 있는데요. 이런 성질들을 만족해주면 우리는 아주 쉽게 다룰 수가 있게 되는데, 첫 번째가 이제 클로저 프로퍼티입니다. 그래서 이 앞에서 그 probability 룰들에 대해서 배웠죠. 이 룰들을 적용을 할 때 이 클로저 프로퍼티가 만족이 되는 경우, 특히나 우리 베이지안 룰 같은 걸 적용을 한다 생각해 보면, 우리 베이지안 룰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,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이 라이클리우드와 프라이어의 곱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그런 걸 얘기를 했었죠. 그게 이제 베이지안 룰이었는데요. 라이클리우드랑 프라이어를 딱 곱했을 때, 그때 뭔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형태가 포스테리어로 나타나면, 그러면 이거는 이 클로저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이제 닫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의 특정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같은 오브젝트 형태가 나오는 그런 걸 말하니까요. 그다음 두 번째는, 우리가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보통은 더 많은 모델 파라미터들을 필요로 합니다. 근데 어떤 특정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이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추정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파라미터가 필요 없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. 이런 것도 아주 좋은 프로퍼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우리는 결국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, 다시 얘기하면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이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과정이 수리적으로 단순하고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기를 원합니다. 이런 걸 또 만족시켜주는 그런 프로바빌티 디스트리뷰션들이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, 그러니까 이 패밀리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어떤 특정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디스트리뷰션 군이 되겠죠. 이 익스포넨셜 패밀리가 비교적 상당히 다양한, 그러니까 제네럴한 그런 모델들을 포함을 하면서도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프로퍼티들을 만족을 해주는 그러한 디스트리뷰션들의 집합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. 자, 먼저 우리 익스포넨셜 패밀리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대표적인 디스트리뷰션들을 한번 살펴보죠. 자,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이제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입니다. 그래서 이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은 랜덤 베리어블 x가 0 혹은 1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이너리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고요.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의 모수, 파라미터는 뮤입니다. 그러니까 딱 하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, 이 뮤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. 이 뮤가 의미하는 게 바로 probability of x는 1입니다. x가 1일 확률을 의미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이 버너리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뭔가 실험을 딱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웃컴이 0 아니면 1, 두 개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1이 나올 확률을 디파인 되어 있는 그런 익스페리먼트입니다. 간단한 예제로 동전 던지기 시험이 있겠죠.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웃풋은 헤드냐 아니면 테일이냐, 둘 중에 하나고요. 헤드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. 그래서 이런 익스페리먼트에
대한 랜덤 아웃컴을 설명하는 그런 디스트리뷰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 디스트리뷰션,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은 PMF가 Probability Mass 펑션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x는 0, x는 1 넣어보시면 1일 확률이 뮤, 그리고 0일 확률이 1-뮤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랜덤 베리어블 x의 평균은 뮤가 되고요. 그리고 베리언스는 뮤 곱하기 1-뮤가 됩니다. 그래서 이건 간단한 거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면 우리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의 기대값, 자 얘는 x 곱하기 px,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했었죠. 근데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아니면 1이니까 자 x가 0일 때는 이거 곱해진 이 텀 자체가 0이 돼 버리니까 의미가 없고요. 그러면 1 곱하기 p1, 자 요게 기대값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뮤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다음에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베리언스 x는 우리 앞서 살펴봤던 x제곱의 기대값 빼기 x의 기대값의 제곱. 자, 이 방식으로 이 베리언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. 그럼 먼저 x제곱의 기대값은 요 앞에 요 식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. x제곱 px. 자, 얘는 뮤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앞서 구했던 이 랜덤 베리어블 x의 평균이 뮤니까 그리고 뮤 마이너스 뮤 제곱. 그래서 뮤의 1-뮤. 자, 이렇게 베리언스가 계산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랜덤 베리어블이 따른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PDF나 PMF가 주어져 있으면 기대값하고 베리언스는 정의로부터 이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에요. 자,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앞서 살펴봤던 이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의 일반화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한 번 던지는 시험은 이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, 만약에 동전을 10번 던졌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앞면이 나온 횟수, 얘를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로 놨을 때 그 랜덤 베리어블이 따르는 분포가 바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바이노미얼은 우리가 n개의 샘플, 이 베르노이 트라이얼,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n개를 샘플링을 했을 때 그 중에 1이 나오는 횟수를 스몰 m이라고 하면 이러한 m개의 1을 관찰할 확률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1이 나올 확률은 이제 뮤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모수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. 하나가 이제 라지 n, 이제 몇 번 시행을 했느냐, 그리고 또 하나는 뮤, 그러니까 1이 나올 확률, 한 번 트라이얼에서 1이 나올 확률이 이제 모수를 가지고 있고요. 뮤라는 모수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PMF는 이렇게 디파인이 됩니다. 여기 보시면 모수가 n, 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. 이 라지 n개 중에서 스몰 m개가 1이 나올 확률은 n 콤비네이션 m 곱하기 뮤의 m승 곱하기 1-뮤의 라지 n-m. 자,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. 자, 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PMF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, 자, 여기 우리 라지 n개의 트라이얼을 시행을 할 겁니다. 이 중에서 스몰 m개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, 0, 1, 뭐 이런 식으로 1 이렇게 아웃컴이 나왔다고 해보죠. 여기서 1의 개수가 스몰 m개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한 번 시도를 했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우리가 뮤라고 했었죠. 자, 그러면 이 두 번째 시도에서 0이 나올 확률은 1-뮤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얘는 뮤, 이런 식으로 각각의 트라이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이러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한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조합의 아웃컴이 나올 확률은 뮤의 m승, m번 1이 나온 거니까요. 그 다음에 1-뮤의
라지 n-m이 될 겁니다. 그렇죠? 자, 그런데 1이라는 숫자가 n번 나오는 이런 이벤트는 자, 얘가 유일한 게 아니에요. 그렇죠? 여기서 당연히 순서가 바뀔 수 있겠죠. 그래서 라지 n개 중에서 스몰 m개를 선택을 하는 이 조합의 수만큼 이러한 실험 결과들이 조합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라지 n개 중에서 스몰 m개가 1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을 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프로버빌리티 매스 펑션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m은 0부터 1, 2, 라지 n까지 자, 이러한 인티저를 가지게 될 거고요. 자, 같은 경우에 우리 PMF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기대값 그리고 분산 각각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 PMF로부터 기대값과 분산을 한번 구해보세요. 자,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본 디스트리뷰션은 베타 디스트리뷰션입니다. 자,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 probability density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디스트리뷰션인데요.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인데 우리가 보통 앞에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가우시안 같은 거 보면 이 x값이 가질 수 있는 레인지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였죠. 근데 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을 파이나이트한 인터벌 안에서 정의를 하고 싶을 때 이걸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활용되는 디스트리뷰션이 바로 베타 디스트리뷰션입니다. 자, 그래서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건데요. 이 랜덤 베리어블 값이 0에서 1 사이로 이렇게 이 인터벌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어떤 바이너리 이벤트의 probability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씁니다.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, 이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가 뭐였죠? 뮤라는 게 있었죠. 이 뮤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. 이 뮤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쓸 수 있는 거죠. 뮤는 컨티뉴어스 하지만 이러한 인터벌 안에서 존재를 하니까요. 자, 그래서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바로 알파랑 베타인데요. 둘 다 양수여야 되고요. 이때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PDF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노테이션이 나올 텐데 바로 이 부분이죠. 이 부분. 자, 얘는 밑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마 함수라고 부르고요.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. x의 t-1승의 exponential of -x 이거를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그게 바로 감마 t가 되는 거고, 만약 감마가 인티저인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팩토리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감마 3는 자, 2 곱하기 감마 2가 되고요. 그리고 감마 2는 2 곱하기 1 곱하기 감마 1이 되고요. 그 감마 1은 1이기 때문에 이게 2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지티브 인티저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감마 n은 n-1의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자, 어쨌든 이러한 감마 펑션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.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의 PDF를 보면 어쨌든 감마 펑션으로 앞에 이러한 컨스턴트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 뮤의 알파 마이너스 1승 그리고 1 마이너스 뮤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자, 이렇게 PDF 덴시티가 구성이 됩니다. 그리고 평균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, 베리언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거고요. 이건 역시 익스펙테이션이랑 베리언스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연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두 개의 파라미터 알파, 베타 값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띠게 돼요. 뒤에 그림을 보시면 자, 일단 이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베리어블이 0에서 1 사이의 값만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레인지 안에서
이 각각의 뮤의 값에 따라서 덴시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기 알파, 베타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덴시티를 나타내게 됩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만약에 알파, 베타가 둘 다 1이다.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요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덴시티예요. 자, 얘는 0에서 1 사이에서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. 그래서 어디서나 덴시티 값이 이제 동일하게 되는 거죠. 0에서 1 사이의 그 레인지 안에서. 자, 다음 두 번째. 알파, 베타가 둘 다 1보다 작다. 그러면 0하고 1에서 덴시티가 확 증가하는 이런 피크를 가지는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 하늘색 커브. 자, 요게 이제 이 알파, 베타가 둘 다 1보다 작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. 이 덴시티를 보시면 0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1에서 다시 피크를 치는 이러한 바이모달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게 되고요. 그리고 알파, 베타가 둘 다 1보다 크다. 그러면 이 디스트리뷰션은 유니모달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. 그리고 알파, 베타가 1보다 크고 알파랑 베타가 같게 되면 마찬가지로 유니모달한 디스트리뷰션인데 2분의 1을 중심으로 시메트릭한 그러한 디스트리뷰션이 돼요. 그래서 이때 이 덴시티의 모드값 그리고 민값 얘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베타 디스트리뷰션은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지는 랜덤 베리어블이 0에서 1 사이의 인터벌 안에서 값을 가질 때 이 디스트리뷰션의 두 개의 파라미터 알파, 베타 값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덴시티를 표현해주는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.